안녕하십니까? 동주최씨 벽동지의 최수기입니다. 최영 장군에 대한 역사 기록입니다. 먼저 조선 개국 초에 작성된 고려 역사서의 이중적 시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쁜 최영 장군이 있고 동시에 좋은 최영 장군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먼저 나쁜 최영 장군은 광망한 친원분자였다. 배우지 못하고 재주가 없는 장수였다. 공로는 일국을 덮었으나 죄는 천하에 가득 찼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 좋은 최영 장군은 최영이 요동을 친 것은 조정의 영토가 삭제되는 것을 차마 좌시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 최영의 공으로서 불행하게 이러한 반역의 죄가 있었으니 진실로 일국이 참아하지 못할 바다 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조선 세종 때 만들어진 고려사에 기록된 최영 장군에 대한 기록은 위화도 회군파들의 회군 정당성을 높이기 위해 이성계 위주의 역사 기술과 최영 장군에 대해서는 평가절하되었다는 점을 참작해야 한다는 역사학자들이 설명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고려사에 최영 장군의 덕목 중에 가장 중요한 가치는 청백리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영이 어릴 때 그 부친이 항상 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하고 경계했다. 그래서 일생 동안 남의 것을 조금도 취함이 없었다. 재상들이 모여 바둑을 두며 모두 좋은 음식으로 점심을 대접하나 최영 집은 점심을 준비하지 않고 저녁 때가 다 되어 채소 반찬에 밥을 대접했는데 모두 시장에 맛있게 먹었다. 죽을 때 내가 만약 탐욕의 마음이 있었으면 내 무덤에 풀이 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풀이 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다. 고향 지역에 있는 그의 무덤은 풀이 안 나 홍분이라고 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명확한 사리 판단과 탐욕 없이 한평생을 사셨다는 점과 돌아가실 때까지 당당하셨다는 면에서 존경받아야 할 위인이십니다. 고려사에는 최영 장군에 대한 기록이 열전이라고 하여 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최영 장군 열전에 있는 사항입니다. 집이 매우 누추해도 기쁜 마음으로 살았다. 의복과 마음이 검소하여 자주 쌀떡이 텅 비었지만 살찐 말을 타고 화려한 옷을 입은 자를 보면 개나 돼지만도 여기지 않았다. 몸은 비록 장수와 재상을 겸하고 오랫동안 병권을 맡았으나 뇌물과 청탁을 받지 않으니 세상 사람들이 그의 청렴함에 탐복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관과 문간의 고위 직위에 있었는데도 검소하고 쌀독이 비었을 정도까지 재물을 멀리하셨습니다. 심지어 국왕이 하사한 토지와 노비도 사양하고 군량미가 부족하다고 자신의 곡식을 내놓기도 하셨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고려사 최영장군 열전의 내용입니다. 우왕 10년에 최영이 판문화 부사가 되었다. 우왕이 일찍이 토지를 하사하셨으나 최영이 창고가 비었다고 사양하여 받지 않았고 곧 스스로 쌀 200석을 내어 군량을 보충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다시 곡식 80석을 내어 군량을 보충하였다는 기록입니다. 공로에 대한 보상보다 국가의 재정에 더 마음을 쓰셨으며 심지어 눈앞에 있는 개인의 이익보다는 국가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우선이셨습니다. 최영 장군은 도리어 군량을 보충하기 위해 군량미로 내놓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고려사의 내용입니다. 최영의 딸을 비로 삼으려고 사람을 시켜서 그를 설득하니 최영이 불가하다고 하면서 말하기를 신의 딸은 비로하고 또한 본처의 소생도 아니라서 항상 측실해 두었으므로 지존의 배필이 될 수 없습니다. 전하께서 반드시 비로 삼으려고 하신다면 노씨는 머리를 깎고 산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하며 울면서 굳게 거절하였다. 라는 기록입니다. 최영 장군의 가문은 동주최 씨이고 동주최 씨는 고려의 재상 지종의 가문이기 때문에 왕족과 혼인을 할 수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다른 재상이나 귀족들은 자신의 자식이나 친척을 통해 왕과 인척이 되어 권문세가의 지위를 높이려고 하였으나 최영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최영 장군의 딸이 우왕의 왕비가 되었고 최영 장군의 딸이 영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우왕이 강력한 의지와 중신들의 의견이 강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외적이 순천, 조양 등을 침범하자 정지가 적과 싸워 패하였다. 최영이 이이님에게 말하기를 국가에 어려운 일이 많은데 공이 수상에 있으면서 어째서 이것을 걱정하지 않고 다만 가산만 생각하는가 하니 이이님이 말이 없었다. 라는 기록입니다. 당시 이이님은 최영보다 지위가 높은 수상이었는데도 이이님에게 개인 재산을 모으는데 우선한다는 질책을 하는 말을 서슴없이 하였다는 기록입니다. 고려사에 기록될 정도의 사항이라면 실제로는 대단한 질책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고려사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우왕 원년 최영의 조카인 안덕린이 함부로 사람을 죽여 헌사에 보내줬는데 최영은 판순이 부사의 지위에 있었다. 도당은 최영을 고려하여 안덕린의 죄를 가볍게 하고자 하여 순입으로 옮겨 가두었다. 최영은 도리어 노하여 나의 사이가 무지한 사람을 죽였으니 헌사가 마땅히 결단해야 할 것이다. 하물며 내가 순위부에 있으니 어찌 마땅히 군문하겠느냐 라고 하고는 헌사로 돌려보냈다라는 기록입니다. 최영 장군님은 공과사를 명확하게 구분하시는 결단력을 갖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친척과 관련된 비리에 연관된 정치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지만 공직자로서 분명한 처신의 규감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백성사랑에 대한 주제입니다. 고려사에 나오는 백성사랑에 대한 내용입니다. 국민왕 9년 그 이듬해는 평양윤 겸 서북면 순문사가 되어 당시 전쟁의 여파로 굶어 죽는 사람이 소출하자 진제장을 여러 곳에 설치하여 양식과 종자를 지급해 농사를 장려하고 전사자의 유고를 매장해 주었다라는 기록입니다. 훈곤족
경이란 자가 이끄는 4만 홍건적이 침입하여 지금의 평양까지 점령하였고, 이방식, 김득배, 안호 장군과 함께 홍건적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나 최영 장군께서는 전쟁에서 승리가 전부가 아니셨습니다. 백성들의 생활과 안위를 걱정하고 대책까지 마련하시는 애민 정신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고려사 최영장군 열전 내용입니다. 우왕 8년 경상도, 강릉도, 전라도의 세도에는 왜구 때문에 백성들이 생업을 잃고 많이 굶어 죽었다. 최영이 경상, 강릉, 전라에 명령을 내리어 시여장을 설치해 자비롭고 선량한 사람들을 선발하여 관리하도록 한 후 관청의 쌀로 미움과 죽을 쏘어 진휼했으며 보리가 익은 뒤에야 중지했다라는 기록입니다. 최영 장군의 전투는 결국 백성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역사 기록입니다. 장군의 신분이지만 현장의 백성들이 생활과 삶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해결책까지 강구하는 리더십과 애민정신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경성의 물가가 뛰어오르니 상인들이 아주 작은 이익마저도 다투었다. 최영이 이를 싫어하여 무릇 저자의 물건들은 먼저 경시서가 그 값을 정하고 세인으로 표시해야만 비로소 매매를 허락하였다. 세인 표시가 없는 것을 매매하는 자는 장차 갈고리로 척추를 찍어 죽이겠다고 하였으며, 이에 큰 갈고리를 저자에 걸어놓고 보여주니 사람들이 벌벌 떨었으나 일이 끝내 시행되지 않았다 라는 기록입니다. 현대판 상인 단합 금지와 매점 매석 금지 조처입니다. 백성들의 피해를 막아내기 위해 정부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한 사항으로 백성들 입장에서 백성들을 위한 조치 중의 하나였습니다. 고려 공민왕 23년 8월 탐나에 원의 목호, 석진리 등이 난을 일으키매 삼도 도통사인 장군으로 하여금 이를 진압케 하였는데, 원정 도중 심한 풍랑으로 이곳 검산곳에서 바람지기를 기다리는 동안 도민들에게 어망 편법을 가르쳐 생활에 변혁을 가져오게 하였는데, 이러한 장군의 위덕을 잊지 못하여 사당을 지었다고 전해지고 있다라는 기록입니다. 목호의 난을 평정하기 위해 제주도 추자도에서 대기 중에 어민들에게 새로운 고기 잡는 방법을 지도해 주었고, 지금도 추자도에서는 최영 장군님을 바다의 신으로, 풍어의 신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영 장군 리더십입니다. 고려사 저려 기록을 통해 최영 장군 리더십을 살펴보겠습니다. 판삼사사 최영이 박인계가 싸움에서 패하고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스스로 왜구를 칠 것을 청하였다. 우왕 및 여러 장수들이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그만두게 하였으나 최영은 말하기를 하찮은 저 왜구들이 방자하고 포악하게 구는 것이 이와 같으니 지금의 때를 잃고 제어하지 않는다면 이후에는 도모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만약 다른 사람으로 장수를 삼는다면 반드시 제어하여 승리할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이 평소에 훈련되지 않아 또한 쓸 수가 없습니다. 신은 몸은 비록 늙었으나 뜻은 쇠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사직을 편안하게 하고 경성을 지키고자 할 따름이니 청하건대 휘하에
군사를 거느리고 빨리 가서 그들을 치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였다. 청하기를 두세 번 하기에 이르자 이를 허락하니 최영은 잠도 자지 않은 채 떠났다. 라는 기록입니다. 최영 장군의 리더십은 진성 리더십으로 부하들에게 정정당당하고 전쟁을 무서워하지 않는 모범을 보임으로써 자신을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왜구가 홍산에 이르러 마구 죽이고 사로잡으니 기세가 매우 성하였다. 최영이 양강도 도순무사 최공철, 조전원수 강영, 병마사 박순현 등과 함께 홍산에 가서 장차 싸우려 하였다. 최영이 먼저 험하고 좁은 곳을 점거하였는데 삼면이 모두 절벽이고 오직 한 길만 통할 수 있었으므로 여러 장술이 두려워하고 겁내어 진격하지 않았다. 최영이 몸소 사절들 앞에 서서 용맹하게 돌진하니 적이 바람에 쓰러지는 풀과 같았다. 적 한 명이 숲속에서 숨어 최영을 쏘아 입술을 맞히니 피가 낭자하게 흘렀는데 태연자약하게 적을 쏘아 활시위를 당겨서 쓰러뜨리고 인에 맞은 화살을 뽑았다. 최영이 더욱 힘쓰니 마침내 적을 크게 격파하여 거의 다 죽이거나 사로잡았다. 라는 기록입니다. 최영 장군은 속칭 깨어있는 리더십으로 지속적으로 자아성찰과 각성을 통해 새로운 교훈을 습득하고 시시각각의 상황에 맞춰 전쟁에서 교훈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얼굴에 화살을 맞았지만 태연자약하게 적을 먼저 쓰러뜨리고 화살을 뽑았다는 것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겠다는 장군의 강력한 전쟁 리더십입니다. 고려사 내용입니다. 최영이 개선하여 돌아오자 우왕이 제추들에게 교회에서 맞이하게 하였는데 자피와 의위를 갖춘 것이 황제의 조소를 맞이하는 의례와 같았다. 이꼴하여 왕을 아련하니 왕이 수를 하사하시면서 묻기를 저기의 무리가 얼마나 됩니까? 라고 하니 최영이 대답하기를 그 수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많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였다. 여러 재상들이 다시 물으니 말하기를 적이 만약 많았다면 이 늙은이는 거의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공로를 의논하여 시중과 맞먹는 벼슬에 임명하려고 하니 최영이 굳이 사용하면서 말하기를 시중이 되면 가벼이 지방으로 나갈 수 없으니 왜구가 평정된 이후 받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이에 철원부원군으로 봉하고 장사들에게도 상을 차등하여 내렸다. 라는 기록입니다. 최영 장군의 리더십은 장군으로 국가를 지키는 선도형 리더십입니다. 개인이 공보다는 국가와 백성을 우선하는 올곧은 리더십이라고 하겠습니다. 고려사와 고려사 절요의 내용입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적진에서 도망쳐오자 여러 장수들이 불러 적의 상황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적이 항상 말하기를 두려워할 사람은 오로지 백발의 최만호뿐이다. 홍산 전투에서 최만호가 당도하자 곧 사절들이 앞다투어 말을 달려 우리들을 차고 짓밟으니 매우 두렵다고 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는 기록입니다. 최영 장군의 리더십은 솔선수범 리더십입니다. 적에게는 공포심과 경외심을 갖도록 하고 아군에게는
전쟁의 공포를 없애고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게 됩니다. 공민왕 23년 제주도의 반란 진압 내용입니다. 군사들이 방황하며 진군하지 않자 한 장수를 베어 순시하였으며 전투 승리 후 군사들이 소와 말을 잡아먹자 군사의 머리를 베거나 팔을 끊어서 순시하니 군졸들이 두려워하며 감히 군법을 범하는 자가 없었다. 우왕 3년 최영이 사열하다 대열이 바르지 않자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신은 원컨대 대오의 장을 베겠다고 청하였다. 전장의 병사들은 고통과 아픔을 참고 버티면서 죽음과 직면하고 있으며 장군은 리더십을 통해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죽음의 두려움을 제거시키기 위해 엄정한 군기 유지 리더십입니다. 현대 전쟁에서도 엄격한 규율이 곧 자유다 라는 말이 있는데 병사들이 규율이 없으면 모든 병사들은 죽음과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영 장군의 살신성인 리더십입니다. 최영이 여러 장수들과 함께 출정하여 동강과 서강에 주둔하고 왜구를 방비하였는데 최영이 병에 걸리니 여러 장수들이 말하기를 공의병이 심합니다 라고 하였으나 최영이 말하기를 장군이 군사를 거느리고 밖으로 나왔으니 어찌 병을 걱정하겠는가 라고 하였다. 의원이 약을 올리면 물리치고 말하기를 내가 이미 늙었는데 죽고 사는 것은 운명에 있는데 무엇하러 반드시 약을 먹어 살고자 하겠는가 라고 하였다는 기록입니다. 리더가 몸과 마음을 낮춤으로써 병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리더십입니다. 살려면 죽을 것이요 죽으려면 살 것이다 라는 살신성인의 리더십 정신입니다. 고려사 최영장군 열전입니다. 우왕 10년 최영은 판문화 부사가 되었다. 수창궁이 완성되어 최영 등이 하례를 올리자 우왕이 황관 2강을 보내어 이리 큰 궁궐을 5해에 걸쳐 완공했으니 무엇으로 경들에게 보답할꼬 라고 고마워했다. 이에 최영이 이렇게 간언했다. 지금 왜구들이 나라를 잠식해 오고 토지제도는 날로 문란해져 백성들이 생활에 공공하니 언제 나라를 잃을지 알 수 없습니다. 대신들과 함께 국정을 의논하지 않고 소인배들을 가까이에 절제 없이 사냥놀이를 일삼으시니 저희들은 장차 어디를 우러러 보며 신하의 직분을 다하겠습니까? 이강이 들어가서 그대로 보고하자 우왕이 부끄러워하며 삼가 가르침을 듣겠노라 하고 다시 판문화 부사로 임명했다 라는 기록입니다. 500회 왜구 침범과 원나라에서 명나라로 바뀌는 위기 상황에서 국왕, 재상, 백성들이 한마음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는 위기 리더십입니다. 감히 국왕에게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신하는 많지 않습니다. 리더의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는 용기입니다. 최영 장군은 용기 리더십을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최영 장군의 긍정의 리더십입니다. 고려사 절여 내용으로 최영의 명령을 듣고 탄식하며 말하기를 지금 죄를 얻는 자는 목숨을 보존할 수 있는 자가 드문데 나는 계림윤이 되어서 가니 또한 왕의 은혜다 라고 하였다. 마침내 길을 떠났다
라는 기록입니다. 국민왕 시절 신돈의 모함으로 지금의 경주인 계림 윤에 좌천되어 가면서도 임금의 은혜를 헤아리며 국왕에 대한 신뢰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당당했던 최영 장군의 당당한 리더십입니다. 창항이 이 상소를 받아들여 마침내 최영을 처형하게 하니 그때 나이가 73이었다. 처형을 받으면서도 말씨나 얼굴빛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죽는 날에 개경 사람들이 모두 철시했으며 멀고 가까운 지역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길거리의 아이들과 시골의 여인네까지도 모두 눈물을 흘렸다. 시신이 길가에 버려지자 길 가는 사람들이 말에서 내렸으며 도당에서는 쌀, 콩, 배, 종이를 부위로 보냈다라는 기록입니다. 고려와 특히 개성 백성들은 존경하는 최영 장군의 죽음은 이성계에 대한 반감으로 나타났고 조선이 되면서 개성 덕물산 최영 장군 당을 중심으로 최영 장군 신앙이 보존되어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려사에 기술된 최영 장군에 대한 왜곡된 역사 기록도 많이 있습니다. 조선이 만들어지면서 대제학을 지낸 윤소정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은 한나라를 뒤덮지만 죄는 천하를 가득 채운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명언이라고 했다. 고려사는 세종 때 만들어져 몇 년간 수정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온 정당성과 당위성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고려사에 기록된 최영 장군과 이성계는 실제와 다르게 편파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 역사계의 의견입니다. 자료를 만드는데 도움을 주신 분이십니다. 최영 장군님과 동주최씨 역사에 대해 연구하시고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신 청주주의 최재형 종치님이십니다. 참고한 서적들과 주로 참조한 논문 9종입니다. 추가되는 자료는 다음 카페에 동주최씨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동주최씨를 검색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